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오늘은 제3장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가치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가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보면 투자라는 말보다 어쩌면 가치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집의 가치는 얼마일까?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치라는 말을 쓸 때는 투자라는 말보다 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투자론에서 가치라고 하면 그 모든 의미 중에서 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용 가치고요. 두 번째는 교환 가치입니다. 사용 가치라는 것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효용의 크기를 나타낸 거고요. 교환 가치는 둘 이상의 재화나 서비스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교환 가치는 교환되는 두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 가치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투자론에서는 이 두 가지 가치가 현금 흐름으로 실현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어떤 자산의 사용 가치가 그 소유자에게 어떤 현금 흐름을 낳아주는가, 그리고 어떤 자산의 교환 가치가 그것을 소유하고 또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현금 흐름을 낳아주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가치의 정의를 내려보면 어떤 자산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능력 또는 그것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성과가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전문적인 투자자는 그 가치를 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는 뒤에서 설명할 가격과 달리 시장에서 관찰되지 않아요.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투자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능력입니다. 가치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개요만 간단하게 알아보면 먼저 어떤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죠. 가치라는 것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야 돼요. 근데 투자의 개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현금 흐름은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값이기 때문에 그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화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인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죠. 그 할인은 왜 해야 하는 걸까? 할인이 왜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은 이자가 왜 필요한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현재의 이론에 미래의 이론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론이 미래에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가를 계산하려면 일정한 비율로 할증을 해야 되고요. 미래의 이론이 현재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 일정한 비율로 할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래를 향한 비율을 이자율, 현재를 향한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과 할인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돈의 가치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화폐의 시간 가치, 영어로는 Time Value of Money라고 하는데요. 많은 재무 관련 책들에서는 이걸 줄여서 TVM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전공자니까 줄여서 그냥 TVM이라고 하면 아,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할인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이자가 붙는 것에 더 익숙하죠. 그래서 화폐의 미래 가치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이 가로선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로로 끊어 놓은 것은 그 시간을 일정한 주기로 끊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시점은 현재를 의미합니다. 타임 제로, 그래서 줄여서 T0라고 쓰고요. 그게 연이든 월이든 일이든 일정한 주기, 한 주기가 지난 시점을 T1,
또 한 주기가 지난 시점을 T2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러니까 n번의 시간이 흐른 뒤의 시점은 Tn이라고 표시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자율과 할인율을 이야기할 때는 연 단위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이자율과 할인율을 이야기하는 주기가 다르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이자율과 할인율은 연율을 의미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자율 10%라고 하면 연 1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월 몇 %에 해당하는지를 말하고 싶다면 월 1% 이런 식으로 앞에 월이라는 말을 붙여주셔야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지금 시장의 이자율이 10%라고 합시다. 앞에서 I라고 썼는데요. 이자는 영어로 interest, 이자율은 interest rate이라고 합니다. 그걸 줄여서 흔히 I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I라는 약자를 만나면 저것은 이자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율이 10%인 사회에서 10,000원이 있다면 이 10,000원은 1년 뒤에 얼마가 될까요? 원래 있던 10,000원에 10% 그러니까 1,000원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11,000원이 됩니다.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것과 같아요. 투자론에서는 돈의 현재 가치를 present value라고 합니다. 그걸 줄여서 PV라고 부르고요. 이것의 미래 가치는 future value를 줄여서 FV라고 부릅니다. FV는 PV에다가 이자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풀서 쓰면 원래 PV가 있고 여기에 PV에다가 곱하기 이자율만큼 더 붙은 거죠. 여기서 PV만 따로 떼내면 공식이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자가 한 번 붙었기 때문에 1년 뒤에 FV인 1이라는 첨자를 써줬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여기에 다시 1 플러스 i가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i가 두 번이니까 이렇게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기 뒤, 2년 뒤의 future value는 present value에다가 1 플러스 i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n년 뒤로 가면 n일 때 이것도 n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10,000원은 2년 뒤에 12,000원이 아니고 12,100원이 됩니다. 저렇게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 것을 복리라고 하죠. 우리가 어릴 때는 달리와 복리를 구분해서 배웠는데 그것은 복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달리를 설명한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금융상품 중에서는 달리로 이자를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공식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미래가치를 구해봤죠? 이걸 이용하면 PV에서 FV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FV에서 PV도 구할 수 있겠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거꾸로 나눠주면 돼요. 1년 후에 FV1인 돈의 현재 가치 PV는 얼마냐? FV1을 1 플러스 i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년 후는 당연히 1 플러스 i의 제곱으로 나눠야 될 거고요. n년 후는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누면 됩니다. 요게 할인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조금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자가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걸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율로 표시된 이자율을 한 번 곱해주면 1년 뒤에 이자가 계산된 거죠. 그런데 이자의 지급 주기가 반드시 1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를 주는 사람과 이자를 받는 사람 사이에서 합의된 주기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자가 분기에 한 번씩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이자율의 표시는 연율로 합니다. i가 10%다는 것은 1년에 10%의 이자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자의 지급을 1년에 한 번만 하지 않고 1년에 4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각각 한 번 주는 이자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1년에 10%니까 1분기의 이자는 4분의 10%겠죠? 그걸 일반식으로 나타내면 4분의 i가 될 겁니다. 근데 얘가 한 번이 아니고 4번 붙었죠. 그래서 1 플러스 4분의 i의 4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FV1이 구해지는 거죠. FV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T1 시점에 돈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로만 간단히 계산을 해봐도 그 금액이 11,000원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복리의 효과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
그 이자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4번 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효과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수식의 규칙을 자세히 보시면 2년 뒤는 1 플러스 4분의 i의 4승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고요. n년 뒤는 n번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율로 표시된 이자율이 같더라도 이자의 지급 주기가 더 짧으면 이자가 더 많이 붙는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은 현재 가치를 구할 때도, 즉 할인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연 할인을 하면은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눠주고요. 분기 할인을 하면은 4분의 i의 4 곱하기 n승을 해주는 거고요. 월 할인을 하면 12분의 i에다가 12 곱하기 n승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경우는 똑같은 미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이라도 그것을 할인하는 주기가 더 촘촘해질수록, 주기가 짧아질수록 현재 가치는 더 작아지겠죠. 똑같은 FVN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계산을 해보면 연 할인한 것보다 분기 할인한 게 더 작을 거고요. 분기 할인한 것보다 월 할인한 게 더 작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래 특정한 시점에 현금 흐름이 있을 때 그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일까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면 현금 흐름이 딱 한 번만 발생하지 않아요. 주식의 경우는 배당, 채권은 이자,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운용소득이 계속 들어옵니다. 특히 부동산은 주식의 배당이나 채권의 이자에 비해서 임대료가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그것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1년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n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다 추정을 한 다음에 각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1년 동안 발생한 것은 1 플러스 i, 2년 동안 발생한 것은 1 플러스 i의 제곱, 각각의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냥 각각 할인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시그마 t는 1에서 n까지 1 플러스 i의 t승 분의 fvt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현금 흐름의 추정을 얼마나 촘촘하게 할 거냐, 지금처럼 1년에 한 번씩 현금 흐름을 추정할 거냐, 분기에 한 번씩 추정할 거냐, 월 한 번씩 추정할 거냐 하는 것은 추정하는 사람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촘촘하게 추정할수록 더 정밀해지겠죠. 하지만 그게 반드시 더 정확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특정 시점의 현금 흐름을 구하는 공식을 쭉 다 더하면 다기간에 걸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 하는 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를 구한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Discounted Cash Flow Method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줄여서 DCF법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책을 보시거나 실무를 하시다 보면 이 DCF법이라는 말을 자주 만나시게 될 겁니다.